자, 여기 생명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까지는 한 것 같은데, 세포 소기관까지는 했고, 그 중에 이제 세포막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할 거고요.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산머리랑, 이게 인지질인데 인산머리랑, 여기 인산이라고 해요. 인산 머리 부분 인산으로 되어 있고, 여기 꼬리 부분은 뭐 지질입니다. 여기가 꼬리 부분이 지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인산은 친수성이에요. 물하고 친해요. 물하고. 인산은 이제 극성을 가지고 있고 물하고 친합니다. 근데 지질은 기름이랑 물 안 섞이는 것처럼 물하고 안 친해요. 물하고 안 친한 거를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뭐 지용성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하여튼 소수성이라고 해요. 요 인지질이라고 하는 이런 분자가 되게 많은 거예요. 되게 이게 희한한 일인데, 인지질 이런 애들을 그냥 뿌린 다음에 물에다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배열이 돼요. 이렇게. 뭐 이런 식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구형으로 되거나 아니면 막구조를 가지거나 그렇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세포 밖하고 안에 다 물이 많아요. 물 안에도 많고 밖에도 물이 많습니다. 생명체 내에 물이 많잖아요. 그 물하고 친한 부분, 이 물하고 친한 부분은 물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물하고 친한 부분이 이렇게 물 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막이 형성이 돼. 막이.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물에다 뿌려 넣으면 막이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하고 친한 부분이 물 쪽에 가 있고, 물하고 안 친한 부분 안쪽으로 이렇게 위치해요. 그래서 이거를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불러요. 이거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포막은 단일막이긴 한데 이거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인지질 이중층이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이 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물질의 통로 역할도 하고 어떤 뭐 신호를 주고받는 역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파묻혀서 있거나 관통하거나 표면에 붙어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층이 있고 거기에 단백질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단백질은 하는 일이 있어요. 세포 외부의 신호를 받아들이거나 양분을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내보내는 등 물질의 이동 통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니까 막단백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막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징이, 요 막단백질, 요 단백질이 이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슥슥슥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어서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으며 인지질의 움직임에 따라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세포막에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구조를 유동 모자이크 구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거를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세포막이 하는 일이 선택적으로 투과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야. 그거를 좀 인식하셔야 되는데, 세포가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해요.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제 하는데, 얘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데, 생명체인데, 뭐 이렇게 필요한 게 들어오고 필요 없는 건 내보내야 돼요. 그런 거를 이제 이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시켜야 됩니다.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들여보내고 필요 없는 건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투과성 막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선택적 투과성이 있고 뭐 반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투막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벽은 전투과성 막이고, 이거는 반투과성 막이에요. 이거는 선택적으로 투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자의 크기가 너무 커. 그러면은 인지질 이중층 요 사이
요 사이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들 좀 작은 애들. 너무 커. 그러면 여기로 못 통과하니까 여기로 막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과하는 애가 있고 그냥 통과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분자 크기로 또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질에 잘 용해된다. 그런 애들은 저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합니다. 근데 전하를 띠지 않은 물질은 세포막을 잘 통과한다. 그러니까 이온이나 이런 거는 세포막을 잘 통과 못하고 인지질 이중층으로 잘 통과를 못하고, 전하를 띠지 않은 애들은 인지질 이중층으로도 잘 통과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배울 건데, 잘 봐요.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때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동을 해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거를 확산이라고. 확산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감이 여기 많이 모여 있어. 여기 물감 없어. 그러면 이렇게 분자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퍼져 나가는 겁니다. 이런 거 확산이라고. 확산. 근데 이거는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는 거니까 확산될 때는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써놓으세요. 에너지가 필요 없다. 확산될 때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보기가 나와요. 확산될 때는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확산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 짓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분자들이 움직이면서. 여기 써있네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써있으면 그거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 확산 속도는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하고, 농도 차이가 클수록 확산이 더 빠르다. 확산이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확산된다 뭐 이런 얘기도 써있고, 세포막을 통해서 이제 확산될 때 중학교 때 배운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들어온다. 근데 왜 들어오냐면 폐포 쪽에 산소가 많아요. 이게 고농도입니다. 고농도. 근데 모세혈관에서는 이게 산소들을 이제 주고 온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 산소가 적어요. 여기 저농도예요. 저농도. 그래서 산소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겁니다. 확산으로. 근데 이게 피가 한번 이제 온몸을 돌고 오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많고 바깥은 이산화탄소가 적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도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죠. 기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산소나 이산화탄소는 그 다음에 그런 기체 분자나 아니면 에탄올, 글리세롤 그리고 지용성 물질은 세포막에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여 확산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얘는 막단백질이 필요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냥 직접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확산되는 거를 이제 단순 확산이라고 해요. 단순 확산이라고 합니다. 농도 차가 클수록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빠르게 확산된다.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 지질 성분의 호르몬 흡수 이런 것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단순 확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애들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애들은 이온이라던가 이런 전하를 띠고 있어. 전하를 띠고 있으면 여기 인지질 이중층 안쪽이 여기 무극성인 애들인데 전하를 띠고 있잖아? 그럼 여기 통과를 못해요. 얘랑 안 친해. 얘랑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로를 이용해야 돼. 그래서 이온은 크기가 작아도, 이온들은 크기가 원래 작은 거거든요. 다른 포도당 이런 거보다도. 그런데도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막단백질을 통과해야 하고, 포도당은 입자가 큰 거야. 산소나 이런 거보다 큰 거예요. 포도당은 뭐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붙어 있는 거. 이건 큰 거야. 이런 거는 여기 사이를 못 통과하고 막단백질 통과해야 합니다. 아미노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온이나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이나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막단백질을 통과를 해야 돼. 근데 이 단백질이 아무거나 다 통과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포도당 통과시켜주는 단백질 따로 있고, 뭐 칼륨 이온 통로가 따로 있고, 나트륨 이온 통로가 따로 있어요. 각각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는 단순 확산이고, 이거는 뭐지? 갑자기 까먹었네. 이런 확산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 다음에 세포막에 의한 선택적 투과성. 그래서 그 물질들마다 통과하는 정도가 좀 다르고, 분자 크기가 작거나 아니면은 소수성이거나 뭐 지용성이거나 이런 애들은 인지제 이중층을 직접 통과합니다. 근데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고 있거나 큰 애들은 인지제 이중층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소수성, 그러니까 지용성인 애들, 이런 애들은 세포막을 잘 통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 다 달라요. 다른 물질의 종류에 따라 운반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달라요. 그래서 단백질은 특정 물질만 선택적으로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포막은 단백질의 조건에 따라 열리거나 닫혀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조절할 수가 있다. 이런 거 다 알아두셔야 하고, 삼투는 아까는 지금까지 말한 건 어떤 용질을 말하는 거였고, 우리 몸에 물이 많잖아. 물이 용매로 쓰이잖아요. 근데 물은 좀 다르게 얘기해. 삼투라고 얘기해. 물의 이동은 삼투라고 이야기해. 원래 확산의 한 종류야,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봐봐요, 여기 용질이 한쪽은 녹아있고 한쪽은 물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저농도라고 말하고 여기는 고농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농도를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 물 입장에서는 물이 이쪽이 많은 거예요. 저농도긴 한데 용질이 적은 건데 물은 얘네가 많은 거예요. 물은 얘네가 적은 거고. 그래서 물 입장에서는 얘가 일로 이렇게 확산되듯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게,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삼투 현상이 있는데 이동하는, 근데 이렇게 이동하는 게 많기는 해도 아예 일로 이동하는 게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동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농도가 낮은 온도에서 농도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데, 물이 근데 일로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야. 그런 보기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물이 이렇게 이동해서 요 물의 높이 차가 납니다. 이런 거를 삼투 현상이라고. 삼투 현상. 뿌리가 뭐 이렇게 있는데 물을 막 흡수하잖아요, 물을. 뿌리가. 근데 이 생명체 안에는 여러 가지 포도당 같은 게 녹아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냥 물보다, 그냥 빗물보다는 여기가 고농도예요. 빗물 여기 바깥쪽은 저농도. 그래서 확산은 원래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일어나는 거지만, 물의 삼투는 이 농도를 이야기할 때는 용질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건데, 물의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의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를 절인다라고 하죠. 배추밭에서 캐잖아? 그럼 엄청 커요. 막 이렇게. 하나르네, 이만해. 이만한데, 이걸 소금 뿌려 놓으면 나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줄어들어 있어. 그쵸? 김치통에 들어가 있는 배추도 엄청 작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배추에 소금을 막 뿌려요. 그럼 여기 바깥쪽이 고농도고, 여기는 저농도가 됩니다. 물이 빠져나와요. 이렇게. 물이 잔뜩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흐물흐물해집니다. 배추가 땡땡하던 애들이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삼투 현상으로 빠져나가고, 건포도를 물에 담가두면, 건포도가 원래 안쪽에 포도당이 진하게 있어. 그러니까 건포도는 고농도고, 물에 담가놓으면 바깥이 저농도예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건포도가 부풀어 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선 같은 거 소금에 절여 놓는데,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생선에 물을
빼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생선에 여러 가지 세균이 살 수 있잖아요. 세균도 어떤 세포야, 세포. 그러면은 이제 소금을 막 뿌려 놓으면은 얘가 물을 빼앗겨 가지고 세균이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염장을 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세균이 못 삽니다. 이것도 삼투 현상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세포와 삼투, 자, 이게 동물 세포죠, 적혈구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요 안의 농도랑 바깥의 농도랑 똑같은 용액에 넣으면, 그 세포 안과 같은 농도의 용액에 넣으면, 이런 거 다른 말로 등장액이라고도 해요, 등장액. 등장액에 넣으면, 들어오는 애랑 나가는 애랑 같아요. 그래서 적혈구 모양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 그냥 증류수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막 들어와요. 근데 나가는 애도 조금 있지만 하여튼 들어오는 애가 더 많아. 그럼 얘가 부풀다가 못 견디잖아? 그러면 터져요. 적혈구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용혈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적혈구가 터지는 거를. 그래서 농도가 중요한 거야, 농도가. 체액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뭐, 물을 막 많이 먹어요. 그러면은 안 좋은 결과가 생기는 거죠. 용혈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세포보다 고농도, 높은 용액, 이런 거를 고장액이라고 해.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장액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물이 빠져나와요, 안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럼 얘가 세포가 쭈글쭈글해져요. 세포가 쭈그러집니다. 근데 식물 세포는 좀 다른 게,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 있어요. 세포벽. 단단한 세포벽이 있습니다. 세포벽이 있어서 좀 커지긴 해도 터지지는 않아. 식물은 터지지는 않아. 동물 세포는 터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액포라고 하는 게 커져. 액포는 물이나 다른 양분들 저장할 수 있는데 액포가 커집니다. 이유가 세포벽이 있어서 그래. 세포벽이 있어서. 세포벽이 있습니다. 세포벽. 그 다음에 원래 요 안의 농도와 바깥의 농도가 똑같으면 들어가고 나가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 크기대로 유지하고, 만약에 높은 고농도의 뭐 소금을 뿌린다든가 그런 거죠. 그럼 물이 빠져나옵니다. 고농도에서 고농도로. 그러면 액포 크기도 좀 줄어들고, 봐봐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원래 세포벽이 있으면 세포막이 이렇게 있는 건데, 세포막이 줄어들다 보니까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분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분리. 그래서 이런 거를 원형질 분리라고도 합니다. 이런 거를.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된다. 원형질 분리. 써놓으세요. 원형질 분리.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삼투야, 삼투. 채소가 좀 시들었어. 그냥 버리지 말고 물에다 담가 놓으면은 물이 다시 들어가 가지고 좀 땡땡해 이제 살아나요. 뭐 채소 같은 게 좀 시들었으면 물에 넣어 놓잖아. 그러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은 삼투라고 하는 건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것을 삼투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은 원래 입자 크기는 작긴 해. 물 분자 크기 큰 건 아닌데, 인지제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지만 안에 소수성 부분을 통과해야 하므로 속도가 느린 편이다. 그래서 원래 인지제 이중층을 이렇게 물이 좀 이렇게 슬슬 통과할 수는 있는데, 속도가 느려서 물을 통과시키는 단백질이 따로 있습니다. 물 통과시키는 단백질 따로 있어요. 생각났다. 이거를 아까 전에 단순 확산이라고 여기 썼잖아요. 여기 단백질을 통한 확산을 촉진 확산이라고. 촉진 확산 써놓으세요. 촉진 확산. 물론 뒤에 또 나오지만 자꾸 쓰시고요.
예, 쓰면서 수업해야지. 잘 안 졸리지. 그래서 인지지 이중층 직접 통과하는 거는 단순확산이고, 이건 단순확산이라고 하고요. 단백질을 통한 거는 촉진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콩팥의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흡수되는 거나 뿌리털에서 물 흡수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의 예이고요. 자, 그래서 산소나 포도당 이런 거 단백질, 포도당은 단백질을 이용해야겠죠. 막단백질을. 그래서 하여튼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를 미토콘드리아, 이게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세포 소기관에서 분해를 해요. 분해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를 ATP라고 하는 걸 바꿔가지고 우리가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해하면 물이랑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자, 이거 안 했죠? 239쪽? 잘 봐요. 이게 원래 그 양파가 규칙적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10% 설탕 용액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어. 왜 그러냐면 얘는 이제 등장액이에요. 이 세포 안의 농도랑 물의 농도랑 비슷한 거야. 이 용액의 농도가. 그러면은 이제 이동하지 않는데, 만약에 증류수에 넣었다. 그럼 얘가 빵빵해진 거야. 빵빵해진 거야. 요거보다 좀 빵빵해졌잖아. 그쵸? 증류수는 저장액입니다. 저장액. 물이 저장액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이동. 그래서 빵빵해지죠. 이렇게. 근데 농도가 진한 애에 넣었다. 그러면 물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 세포벽이 있고 세포벽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이 그림이 아시겠어요? 이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고농도 고장액에 넣었을 때. 자, 탐구하기 문제 잘 풀어서 푸셔야 됩니다. 글씨 잘 읽으시고요. 자, 이게 자꾸 읽으셔야 돼요. 위 탐구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과정 1에서 설탕 분자는 양파 표피세포 세포망을 통해 확산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삼투 현상이 일어나려면 이 용질은 좀 커다래서 얘는 통과를 못하고 그 물은 왔다 갔다 해야지 삼투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통과를 잘하면은 물이 갈 필요가 없지. 왜냐면 얘가 확산돼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일단 고르셔야 되고, 확산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0% 설탕 수용액에서 양파 표피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 바깥쪽이 고농도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에서 관찰된 양파 표피세포 부피 변화는 물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고, 양파 표피세포의 부피는 증류수에 의한 것이 가장 작다. 증류수가 있으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들어오니까 증류수에 넣으면은 표피세포의 부피가 커지겠네. 이거 틀렸네요. 1번, 2번, 4번 해주시고, 20% 설탕 용액에 넣은 양파 표피세포는 세포막의 세포벽으로부터 분리된다. 이건 맞죠. 고농도니까 물이 빠져나가서. 세포막을 경계로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삼투현상. 보기 또 있나요? 네. 없네. 1, 2, 4번 하시면 되겠네. 1, 2, 4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달걀 껍데기를 식초 같은 거에 넣으면 이게 녹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좀 투명한 상태가 돼. 그 팽창을 좀 잘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 달걀을 준비한 다음에 증류수랑 10% 소금 용액에 넣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증류수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해 들어옵니다.
그럼 얘가 무거워지니까 가라앉은 거고, 얘는 물이 빠져나가거나, 아니, 똑같다라고 돼 있나요? 높다라고 돼 있구나. 그럼 빠져나간 거죠. 빠져나가면서 가벼워지니까 뜬 겁니다. 그래서 증류수와 10% 소금용액에 담가둔 달걀은 나중 질량은 처음 질량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냐? 증류수에 담가 놓은 거는 질량이 증가하죠. 증가. 소금물에 담가 놓은 건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감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과 같은 질량 변화가 생긴 이유를 설명하시오.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삼투현상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넘길게요. 그래서 이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는 그림을 잘 보시면 얘가 고농도고 저농도라는 거 알 수 있고, 요런 건 확산입니다. 확산이고, 요것도 확산이고. 이렇게 인제질 이중층을 직접 잘 통과하는 거는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용질은 못 통과했을 때 물이 안쪽으로 이렇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를 삼투라고 합니다. 삼투. 용질은 통과 못하고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것을 삼투 현상이라고 한다. 자, 요거 중요해요. 1번. 얘는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데, 단순 확산은 농도 차가 많으면 점점 이동 속도가 커집니다. 근데 촉진 확산은 꼭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농도 차가 많이 나면은 속도가 빨라지긴 해. 근데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용질이 많아도 계속 통과를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이 막단백질을. 그러면 얘 농도가 차이가 많이 나도 이미 다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이동 속도가 계속 빨라지지는 않지. 촉진 확산에서 계속 빨라지지 않는 이유가 단백질이 뭐 엄청 많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통로 역할하는 애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거기가 자꾸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통과를 하고 있으면은 나머지 애들은 이제 통과를 못 하잖아요. 촉진 확산은 농도 차가 크면은 이동 속도가 빨라지다가 일정한 거고, 단순 확산은 계속 빨라지는 건데, 뭐 한도 끝도 없이 빨라지지 않겠지만 일단 요 범위에서는 계속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의 차이점 알아야 되고, 촉진 확산은 단백질 막을 통과를 하는 겁니다. 단순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거고요. 자, 근데 삼투 현상도 원래 에너지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삼투 현상도 확산이랑 비슷한 거여서 에너지 필요한 건 아니야. 근데 여기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봐봐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할 때, 이건 확산이 아니거든요. 확산의 반대 방향이거든요. 이러려면 분자 구조가 바뀌면서 에너지를 써야지 얘가 이동합니다. 에너지를 써야지. 이런 거를 이제 능동수송이다 라고 합니다. 능동수송할 때는 에너지를 사용해요. 능동수송은 에너지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요거 어디까지 풀어져 있을 것 같은데? 네, 5번부터 9번까지 하면 되겠네요. 자, 5번까지는, 4번까지는 되어 있고요. 4번 했나? 4번 한 거죠? 5번부터 9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세요. 세포막의 특성, 단백질의 위치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고 유동적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맞고요. 물질 분자 크기에 따라서만 선택적으로 투과시킨다, 아닙니다. 이 극성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만자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니은이 답이고요. 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농도차가 작을수록 빠른 건 아니고 농도차가 클수록 빠르고, 분자가 크다고 빠르게 되는 건 아니고 작을수록이고, 물질의 농도차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게 맞는 이야기죠. 예, 디귿.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이 일어나는 거고, A의 이동 방향은 A의 이동 방식이구나. 방식은 확산 쓰시면 됩니다. 확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세포막에서 A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이제 단순 확산이라고 써도 되고요. 단순 확산이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산소나 이산화탄소는 단순 확산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고, 얘네들은 막단백질을 이용해야 돼요. 막단백질 통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막단백질을 이동하는 거죠. 이것도 확산이에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고 있고, 특정 단백질은 특정 물질의 이동에만 관여한다. 맞고요.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차에 따라 물질이 이동한다. 확산이니까 그것도 맞고, 세포막에서 전하를 띤 이온의 확산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 맞아요. O2나 CO2는 이온이 아니죠. 걔네들은 전하를 띈 게 아니지. 전하를 띈 애들은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등장액에 넣은 거고, 요거는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바깥에가 고농도예요. 고농도. 고장액에 넣은 거고, 그냥 물이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저장액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가와 나는 세포막을 통해 물이 이동이 나타난 결과인데, 이와 같이 물이 이동하는 방식을 삼투라고 해요. 삼투 현상. 삼투라고 해도 되고, 삼투 현상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가와 나 중 농도가 더 높은 설탕 용액에 넣은 것은 이렇게 쭈그러져 있죠. 가가 농도가 높은 설탕 용액에 넣어서 물이 빠져나온 겁니다. 되시죠? 여기 좀 펴주세요. 264쪽. 앞에도 안 돼 있죠? 네,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생명체 구성 단계,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는 동물체는 그렇게 구성 단계가 이루어지고,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로 됩니다.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를 세포라고 합니다. 세포.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이다. 자, 유전 정보가 저장된 유전 물질인 DNA가 있어 생명 활동을 조절해 주는 데는 핵입니다. 핵. 엽록체, 식물 세포에서 빛을 흡수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포도당을 합성한다. 미토콘드리아 산소를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하여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단백질 합성하는 애는 리보솜입니다. 리보솜. 그 다음에 소포체는 세포 내 이동 통로 역할을 합니다. 소포체는 세포 내에서 이동 통로를 한다. 운반해주는 역할, 그런 걸 한다. 지질 합성도 하는데 그런 걸 한다. 골지체는 분비합니다. 분비. 지질을 변형한 후 막으로 싸서 세포 안팎으로 분비를 한다. 액포는 물과 색소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데 특히 성숙한 식물 세포에서 발달한다. 세포막은 세포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 안팎으로 물질의 출입을 조절을 한다. 세포벽은 식물의 세포에서 대부분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보호해주는 게 세포벽입니다. 세포벽.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는 거고, 세포벽은 선택적 투과성이 없어요. 세포벽은. 세포막의 구조,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박혀있는 구조이고 유동성이 있다. 되셨지요? 세포막의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특징이 있다.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확산은 원래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가는 거고,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 이온과 포도당은 무엇을 통해 확산한다? 막단백질. 포도당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기체 분자는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 이동하고,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으로 물이 확산되는 것은 삼투라고 한다. 삼투. 세포의 삼투 현상. 동물 세포는 이제 고농도에 넣으면 쭈그러드는데요. 식물 세포도 쭈그러지긴 하는데 이제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가 되는 거고, 동물 세포는 팽창하다 터질 수가 있습니다. 저농도의 용액에서. 식물은 팽창하다가 뭐 터지는 건 아니고, 예,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고, 촉매는 아직 안 했고요. 문제 좀 많네. 좀 쉬었다가 해야겠다. 잠깐만 쉬었다가 여기 문제 풀게요. 네, 풀게요. 1번부터 16번까지 해봐주세요. 266쪽이고요. 1번부터 16번까지. 있어요? 없어요?